오늘 리뷰는 바로 모쇼토이즈가 하비메카와 콜라보해서 만들어진 쟁여작 정위. 발매는 2024년 3분기에 발매가 될 예정이고 가격은 예약 기준으로 11만 5천 원. 합금이 사용된 피규어라는 것 치고는 상상 이상으로 좀 가격 자체는 많이 저렴하다. 모슈에서 제작을 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상상 이상으로 좀 저렴했습니다. 일단 그래서 오늘 이 친구는 발매 전 샘플을 제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리뷰 히어로타임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패키지를 한번 쭉 둘러보면은 두께가 좀 평소의 모쇼보다 얇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존의 다른 모쇼 상품을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비교하니까 확실히 상자는 패키지는 좀 작고 얇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제 본체도 기존의 모쇼의 상품들보다는 좀 더 작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정위잖아요. 이거를 이제 발음으로 치면 징웨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궁금해가지고 찾아봤어요. 대체 이름의 유래가 뭘까? 찾아보니까 중국의 고대 신화에 등장하는 이름이더라고요. 원래 정위는 염제의 딸이었는데 이 딸이 동중국해에서 놀다가 바다에 빠져 죽었다. 그 뒤에 정위라고 하는 새로 환생을 해서 산에서 나뭇가지나 돌 등을 주워와서 바다를 메우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내용이 한국에서도 사자성어가 있어요. 정위전해라고 해서 정위라는 새가 바다를 메우고 있다라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어쩐지 디자인이 날개가 좀 강조되어 있는 게 좀 있고 머리나 이런 데도 약간 깃털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막 디자인을 넣어놓은 게 새가 모티브여서 그래서 그런가 봅니다. 자, 아무튼 내용물 살펴보도록 하죠. 패키지는 딱 열어주면은 짠! 블리스터 자체는 2층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매뉴얼이 한 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매뉴얼의 이제 내용만 보더라도 모쇼에서 만든 거구나 라는 게 좀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 상품의 포장에서도 이거는 모쇼가 만든 거다라는 그런 느낌도 조금은 들어요. 일단 패키지를 열 때 내용물 꺼낼 때 특징 중 하나가 이 아래층에 있는 뚜껑이거든요. 뚜껑에 이렇게 파츠가 비닐 포장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꺼낼 때 조심히 꺼내줘야 합니다. 자, 그럼 다 꺼내고 살펴보도록 하죠. 자, 구성을 전부 다 꺼내봤습니다. 뭔가 부속품이 많은데 사실상 본체에 다 달릴 수 있는 거 또는 베이스에만 다 거치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더라고요. 사실상 이제 루즈 안 남게끔 해놓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일단 눈에 띄었던 것 중 하나가 전 교체용 손이었습니다. 아예 손 자체가 이렇게 부속이 되어 있어요. 가운데에 이렇게 프레임이 있고 그 프레임마다 이제 손들을 다 장착을 하는 거죠. 편손이 두 종류 들어갑니다. 손가락 자체 디자인도 끝부분이 살짝 뾰족하게 약간 손톱 같은 디자인. 이게 아까 고대 신화에 등장하던 정위는 이제 여자였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손가락도 되게 가늘고 길다란 그런 느낌으로 디자인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장용 꺾인 손목도 들어가고요. 그 외에 일반 무장손도 들어가고 액션용 하나는 검집을 쥐기 위한 왼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액션을 위한 오른손 들어가고 되게 다양한 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외에 이제 기본 장착은 주먹손이고요. 그리고 무장 먼저 볼까요? 먼저 검입니다. 기본적으로 검집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뽑아주면은 검에도 이렇게 이제 마킹이 쭉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하얀 색깔 검입니다. 하얀 색깔 검에 파란 색깔 가드 부분, 손잡이와 이제 끝부분까지 다 조형이 들어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죠. 확실히 좀 장식용 검이다 같은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검집도 비슷한 형태로 해가지고 라인이 들어가 있다던가 파란색과 금색의 포인트라든가 그리고 끝부분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근데 검을 이렇게 수납할 때 이렇게 거의 끝까지 들어갔을 때쯤 되게 탄력이 세더라고요. 근데 막 스크래치가 가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스크래치는 딱히 안 보였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검집을 허리에 장착하기 위한 조인트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집에 끼워서 허리에 장착할 수 있죠. 근데 아까 손 중에 이렇게 검집 쥐는 손도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빼서 보면은 그냥 요 손에다가 이렇게 검집을 손에 쥐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장창도 하나 들어갑니다. 아주 기다란 창인데 이게 길이가 일단 30cm가 넘어요. 32cm 나오는 것 같네요. 꽤 길다.
창 자체도 보면은 날 부분은 은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고 이 뒷부분도 은색으로 도색이 들어가 있다거나 끝부분에 이렇게 무늬가 하나 들어가 있다거나 기본적으로 안쪽은 흰색이라거나 아까 검이랑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기도 하죠. 중간에는 금 색깔의 포인트들도 있고요. 손잡이는 역시 쇠봉으로 되어 있습니다. 쇠봉으로 되어 있고 끝에 가서 장식. 일단 검도 그렇고 창도 그렇고 이렇게 끝부분 장식을 빼면 손에 낄 수 있어요. 아까 검 같은 경우도 이 손잡이 끝에 있는 장식 부분 이렇게 떼어내면은 손에 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손에 쥐는 무장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종류 들어갑니다. 그리고 플라잉 블레이드라고 하는 게 들어가더라고요. 사이즈는 두 종류입니다. 작은 거 6개, 큰 거 6개 해서 들어가는데 요게 사실상 깃털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날개에 다 장착이 되는 형태입니다. 하나씩 꺼내서 한번 볼까요? 사이즈만 다른 것 같지만은 묘하게 디자인이 다릅니다. 이제 작은 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요 건메탈 컬러의 프레임이 감싸고 있는 느낌이고 요 안쪽은 이렇게 좀 더 디테일이 들어간 형태의 구멍이 나와 있고 요 클리어 파츠에도 디테일이 좀 들어가 있네요. 클리어 블루로 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메탈릭 블루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큰 쪽도 마찬가지 기본적으로 클리어 파츠에 디테일 들어가 있는 거 비슷하지만은 약간 이제 길이 차이 때문인지 실루엣이 확 달라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긴 쪽은 이 위에까지 프레임이 감싸고 있는 형태는 아니에요. 프레임이 뒤쪽에서 끊기는 형태고 이렇게 뒷부분 조인트의 모양도 좀 다릅니다. 메탈릭 블루 컬러 사용되는 부분이라든가 일단 컬러링은 동일한 컬러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6개씩 들어간다라는 거고 이제 백팩을 보기 전에 베이스 먼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모쇼 베이스 특 본체에 자석이 들어가고 베이스 자체는 철판이기 때문에 이렇게 발을 고정할 수 있다. 이렇게 발바닥에서 떼어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죠. 기본적으로 정위, 징웨이라고 써있는 요 명판이 하나 들어갑니다. 이 명판도 바닥에는 당연히 자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편하게 이렇게 장착을 할 수 있고요. 요 이제 명판의 디자인도 아까 검들에 있었던 장식이랑 비슷한 느낌의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름 얘기하는 김에 얘기하면은 이 친구가 이제 징웨이라고 하잖아요. 정위. 그 신화 속에 나오는 새의 울음소리를 따서 지은 이름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징웨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떼어내면은 이제 발판 쪽에도 징웨이 정위에 이름이 들어가 있다거나 좀 이렇게 패널 라인 같은 형태의 디자인이 더 들어가 있다거나 그리고 요 베이스 자체가 무지막지 크지 않습니다. 막 엄청 크지 않아요. 딱 한 손에 올라오는 정도, 가득 차게 올라오는 정도고요. 그리고 이 위에 올라가는 이 기둥 같은 경우도 쇠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스탠드에 쓰일 디스플레이 조인트가 이게 또 독특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구멍에다가 그냥 이 쇠봉을 끼운다가 아니라 이게 보니까 조여주는 방식이더라고요. 나사식으로 되어 있어서요. 이렇게 커버를 떼어내고 그리고 요 쇠봉에 끼우고 그리고 뒤에서 다시 조여주는 방식. 그래서 요 플라스틱 사이가 여기가 벌어져 있어요. 이걸로 조이는 방식이어서 조여주면 이렇게 끝까지 해서 조여줄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장시간 이렇게 조여놓는 것보단 한 바퀴에서 한 바퀴 반 정도 풀어놓는 게 좀 더 안전할 것 같아요. 너무 조여놓으면 플라스틱이 너무 이렇게 조여지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인트 자체도 보면은 이렇게 스토퍼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렇게 조인트의 각도를 변경하는 게 가능합니다. 바꿔가지고 이렇게 다시 조여준다거나 이러면은 넘어가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위치 조정. 그래서 이 조인트에는 이 본체를 자체로 올릴 수도 있지만은 이 백팩에도 구멍이 있어가지고 백팩을 장착했을 때 이 백팩을 기준으로 올릴 수 있겠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백팩 날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친구 이제 모티브가 새라 그랬잖아요. 신화 속에 나온 새. 그래서 그런가 날개 쪽의 디자인 이쪽을 좀 더 화려하게 좀 꾸민 게 아닐까 싶은 느낌도 들어요. 일단 날개는 총 4장 이렇게 2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날개 그리고 작은 날개 해서 위아래로 장착이 되게 되어 있죠. 자, 큰 날개부터 한번 볼까요? 일단 기본 하얀색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장식으로 된 이런 디자인의 마킹들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끝부분에도 라인 마킹이 들어간다거나 곡선이 좀 강조된 형태, 약간 그 깃털이 삐져나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디자인들이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곡선도 그렇고요. 안쪽에 프레임은 합금을 아주 크게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쪽에 이렇게 가동하는 부위가 여러 군데 존재합니다. 그래서 안쪽에도 가동축, 중간에도 가동축 해가지고 다양한 각도로 좀 꺾을 수 있게 해놓은 것 같고요.
그리고 날개 아랫부분에는 이렇게 깃털처럼 생긴 디자인의 파츠가 들어갑니다. 금색과 파란색이 좀 특징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끝으로 갈수록 점점 사이즈는 커지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징 중 하나가 약간의 전개 기믹이 있는데 일단 파란 색깔 파츠가 전개가 되는데 여기가 전개되면 안쪽에 금색깔의 프레임이 살짝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중간 부분이 한번 전개가 또 되는데 이때 또 안쪽에 프레임이 노출이 되는 게 특징인데 이게 전개됐을 때 이 안쪽에 있는 이 조인트들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연동해서 세 개 다 가동을 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물론 이 안쪽 축에다가 이 플라잉 블레이드들을 장착을 하게 되어 있죠. 한번 껴보도록 합시다. 안쪽에 조인트의 위치에 잘 맞춰서 한 개 끼고 두 개 끼고 보니까 이 블레이드들도 별도 가동을 하나씩 하네요. 이건 몰랐다. 해서 이 중간 부분이 전개가 되면은 각각의 조인트들이 연계되면서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된다. 이렇게 안쪽에 들어가 있던 애들이 한번 촥 하고 밑으로 나오네요. 그리고 끝부분을 이렇게 해서 들어 올려주면은 전개 끝. 요런 느낌. 확실히 근데 연동 기믹이 있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연동 기믹 자체가 있는데도 이게 잘 버텨준다면 또 허리라든가 이런 데가 무게를 잘 버텨준다면 더 좋겠죠. 근데 만지다 보니까 이 날개를 잡고 전개하기보다는 이 블레이드를 잡고 전개하는 게 훨씬 수월하게 전개가 되네요. 자, 다음은 작은 날개입니다. 이쪽 역시 색깔이나 컨셉은 비슷한데 이 위에 있는 파란색의 면적이 좀 다르기도 하네요. 디자인도 보면은 요 윗부분 디자인이 전혀 다르게 생기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쪽 역시 곡선이라든가 이런 좀 마찬가지로 깃털이 좀 삐져나온 것 같은 이런 느낌의 디자인이 들어가 있고요. 하얀색은 지금 보니까 약간 투톤이네요. 도색 자체가. 그리고 마킹도 조금씩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프레임도 당연히 이렇게 가동하는 식으로 되어 있고 안쪽으로 꺾고 해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큰 쪽과 비슷한 형태의 디자인의 날개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큰 날개고 작은 날개고 가만 보면은 큰 날개나 작은 날개 할 거 없이 다 금색으로 해서 덕트 형태의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 작은 날개 쪽도 보면은 전개 기믹이 들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파란색 파츠가 앞뒤 가동도 해줍니다. 요거는 딱히 전개에 상관이 없고 마찬가지로 이 중간 부분이 전개를 합니다. 전개를 했을 때 안쪽에 프레임이 살짝 노출되는 게 특징이고요. 이쪽 역시 마찬가지로 안쪽에 조인트들이 연동돼서 이렇게 전개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동일하게 블레이드들을 위치에 맞춰서 장착을 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전개. 약간씩 이렇게 앞으로 전진하는 이런 형태를 보여주네요. 이거 역시 블레이드를 잡고 뽑아도 전개가 되고요. 그리고 수납한 상태에서도 가동이 있습니다. 큰 날개, 작은 날개 할 거 없이 다 가동을 하네요. 그리고 백팩 본체도 아주 약간 깃털 내지 이런 느낌, 새 뒤통수에서 이어지는 그런 느낌, 아니면 꼬리 이런 느낌으로 디자인이 됐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옆에서 봤을 때 안쪽에 프레임 디테일이나 컬러링들 노출되는 게 특징이고 안쪽도 마찬가지 프레임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꼬리 같은 부분의 안쪽에도 보면 이렇게 프레임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메인 추진 장치라고 볼 수 있겠죠? 메인 스러스터 해서 내부에 디테일 이래저래 들어가 있습니다. 메탈릭 컬러로 도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래쪽이나 위쪽 다 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뒤쪽으로 이렇게 크게 접히기도 해요. 그리고 다시 펼쳤을 때 이렇게 이중관절로 해서 좀 더 이렇게 길게 뻗어주는 게 가능하다? 이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가만 보면 이 위쪽 파츠가 별도로 가동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크게 전개된 것 같은 느낌을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프레임에다가 날개를 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조인트에 맞춰서 큰 날개를 위에 끼면 되고 작은 날개를 아래쪽에 끼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끼우면서 알 수 있는 거지만은 요 끼워진 조인트 부분이죠. 이 프레임 자체도 이렇게 만져보면은 회전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포즈 잡을 때 이렇게 각도 같은 거 더 주고 싶으면은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백팩의 완성입니다. 이 친구 모티브가 새라서 그런가 날개 디자인이 굉장히 화려하게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먼저 들고요. 확실히 느껴지는 거는 좀 이렇게 깃털이 이렇게 펼쳐져 있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새가 날개를 펼친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백팩 아래쪽에 이렇게 커버가 있어요. 이걸 벗기면 이 스탠드에다가 그대로 백팩째로 이렇게 올려주는 게 가능합니다. 일단 본체 보는 동안은 옆에다가 이러고 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정위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기본적으로 모티브가 새여서 그런가 좀 깃털이 길쭉길쭉하게 뻗어 있는 것 같은 그런 곡선이나 직선, 이게 좀 특징인 것 같고, 전반적으로 좀 뾰족뾰족한 끝부분이 뾰족뾰족한 그런 디자인이 되어 있다라는 게 또 특징일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되게 직선적인 느낌이 강하고요. 특히나 뒷모습 자체 뭐 스커트 때문이라도 굉장히 길쭉길쭉해 보이는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갑옷을 두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강하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사이즈, 키 자체는 정수리까지가 약 21.5에서 22cm 사이인 것 같네요. 뿔까지 했을 때가 23cm 정도, 거의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모쇼의 뭐 프로제니터 이펙트라든가 이쪽이랑 비교했을 때 확실히 사이즈가 작죠. 간단 비교를 해보면 거의 한 20% 정도 작다라고 느껴지네요. 이게 가슴 언저리까지 오거든요, 지금. 그죠? 기존의 모쇼의 상품이 한 27cm급이었으니까 그 정도 차이가 난다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머리부터 보면은 머리부터 약간 날개스러운 또는 이제 깃털이 휘날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디자인이에요. 깃털이 총 6개 달려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러면은 기본적으로 이마 정중앙은 메탈릭 블루 파츠고요. 그 밑에는 블루 형태로 해가지고 약간의 투톤 느낌. 그리고 눈은 메탈릭 그린으로 도색이 되어 있고요. 이 볼 부분에 이제 골드 컬러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다거나, 옆에 보면 약간의 마킹이 들어가 있다거나, 그리고 이 중간 부분은 이제 회색으로 투톤으로 도색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뒤통수로 가보면은 여기도 안쪽에 이렇게 프레임이 덧대져 있는 게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친구 머리에 LED 유닛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뒤통수 커버를 이렇게 벗겨보면 안쪽에 이렇게 LR621번 배터리 2개를 사용하는 LED 유닛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뒤통수 파츠에 잘 이렇게 끼워서 다시 그대로 밀어 넣고, 그럼 스위치는 어디에 할 수 있는데, 자석식입니다. 이 정위 명판이 있죠. 이 명판이 자석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수리 부분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주면 짠! 이렇게 켜져요. 간단하게 켜고 끌 수 있고요. 모드는 총 2가지입니다. 처음 딱 터치하면은 바로 불이 들어오고요. 한 번 더 터치 쫙 해주면은 서서히 불이 들어왔다가 서서히 꺼지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면은 서서히 꺼지고 다시 서서히 불이 들어오고,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터치해주면 짠! 하고 꺼집니다. 해서 첫 번째 터치 켜지고, 두 번째 터치 이제 서서히 들어왔다 서서히 꺼지고, 한 번 더 하면 꺼진다, 이런 식이고요. 목 프레임 보면은 동력선이 연결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동력선은 메탈릭 컬러로 다 도색이 되어 있고요. 목 프레임 자체도 디테일이 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목 주변도 마찬가지고요. 메탈릭 골드 컬러가 좀 보입니다. 그리고 몸통 자체도 보면은 이런데 옆구리에 늑골 같은, 이제 진짜 사람 뼈 같은 위치에 프레임이 들어가 있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메탈릭 골드 컬러 포인트 들어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흉부 가만 보면은 역시나 이제 메탈릭 골드로 포인트들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고, 마킹 조금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파란 색깔 포인트도 이렇게 조금씩 보이는 게 특징이고, 문득 이렇게 보니까 이게 약간 여우귀 같은 느낌도 살짝 드네요. 그리고 흉부 디자인은 앞쪽에 이렇게 뾰족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부도 라인, 곡선이 쭉 내려가는 형태로 해가지고 이쁜 라인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도 프레임과 외장이 이런 식으로 겹쳐져 있는 듯한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으로 가보면은 등에는 프레임이 이렇게 척추처럼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슬쩍 안쪽에 보면은 메탈릭 컬러로 살짝 빛나고 있는 프레임이 살짝 드러나 있고요. 그리고 등의 정중앙, 이것도 커버입니다. 이걸 빼내면은 여기다가 이제 백팩을 장착을 할 수가 있죠. 굉장히 다분히 모쇼스러운 포인트가 아닐까, 이 기믹 자체는. 모쇼 상품이 전체적으로 이 등 정중앙에 이런 커버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그런 느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어깨 디자인이 독특하다면 독특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는 뭐 그냥 곡선 좀 들어가고 직선이 많이 보이는 날카로운 형태, 샤프한 느낌 주는 어깨다라는 느낌인데, 옆에서 봤을 때 뒤쪽에도 뭔가 파츠가 하나 더 달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뒤에 보면은 여기가 추진 장치구나, 스러스터구나, 이런 게 조금 느껴지는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볼 때랑 뒤에서 볼 때랑 느낌이 많이 다르다,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메탈릭 블루 파츠가 안쪽에 쓰인다던가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해서 디테일이 들어가 있다라든가 그리고 여기 약간 동력 파이프 같은 디테일로다가 이렇게 메탈릭 컬러로 도색된 포인트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깨 외장의 아래쪽에도 이렇게 작게 파란 색깔 포인트가 들어가 있다든가 바깥쪽에는 프레임이 좀 노출되어 있는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도 봤지만 이렇게 뒤쪽으로는 마치 추진장치 이 덕트 디테일 같은 느낌으로 해서 디테일이 들어가 있다. 이게 또 특징이고요. 그리고 어깨 안쪽으로도 보면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곡선 파츠가 들어가는 게 또 특징입니다. 그리고 팔도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좀 뾰족뾰족한 듯한 느낌이지만은 이제 손목 외장 부분이 여기가 또 날렵한 듯한 디자인의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팔 전체적인 실루엣에서는 유독 좀 눈에 띈다라는 느낌이기도 하고 팔 외장 자체는 기본 흰 색깔로 도색이 되어 있고 팔꿈치 부분에 작은 날개가 이렇게 돋아나 있는 게 또 특징입니다. 그리고 뭐 파란 색깔 포인트라든가 특히나 이 팔 안쪽을 보면은 금색 프레임이 들어가 있는 게 또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안쪽은 좀 이렇게 각이 많이 져 있는 그런 느낌으로 디자인되어 있고요. 그리고 손목 바깥쪽에 손목 외장 방금도 봤지만은 금색깔 포인트와 회색깔 포인트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에요. 특히나 골반이 이게 스커트 쪽이 굉장히 직선적인 그런 느낌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정중앙 부분 정면 스커트 같은 경우는 아까 어깨라든가 이런 데서 봤었던 요런 이제 삼각형의 파란 색깔 메탈릭 블루 포인트가 있고요. 그리고 직선으로 쭉 뻗은 요런 디자인이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마킹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정중앙엔 파란 색깔의 포인트가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드 스커트가 굉장히 큼지막해요. 진짜 무슨 깃털 휘날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디자인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금색깔 포인트가 군데군데 들어가 있다라는 게 포인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 여기도 이제 파란 색깔 포인트가 들어가 있다거나 마킹 조금 더 들어가 있다거나 그런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스커트 내부인데 이 스커트 내부에는 또 이제 프레임 컬러들이 아주 화려하게 도색이 되어 있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이 정면부 스커트 내부에도 프레임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뒤쪽 스커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직선적인 느낌의 아까 날개에서 깃털 같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 디자인되어 있더라고요. 얘도 안쪽에 프레임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바깥쪽에는 이제 라인 마킹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중 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꺼내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는데 이렇게 위로 올려서 해두는 것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도 가능해요. 아까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는 것보다는 올라가 있는 게 좀 더 이제 강해 보이는 힘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골반 뒤쪽으로는 여기도 스러스터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별도로 가동 포인트가 있는 건 아닌데 안쪽에 디테일이 도색된 게 참 멋있네요. 그리고 다리도 역시나 길쭉길쭉하게 뻗은 느낌으로 디자인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요. 허벅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뾰족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가만 보면 여기도 곡선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곡선이 들어가 있어요. 앞에서 보면 되게 직선 같지만 곡선이 있는 형태다. 그리고 허벅지 같은 경우도 투톤으로 도색되어 있다거나 뒤쪽에는 살짝 프레임이 노출되어 있는 게 특징이네요. 무엇보다 이 무릎 주변으로 굉장히 프레임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게 특징인데 이 윗부분에도 되어 있고요. 금색 포인트, 무릎 관절 부분도 금색 포인트, 밑으로 내려가도 금색 포인트, 그 밑에도 금색 포인트. 여기는 약간 실린더 같은 디테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아리 쪽도 약간 덕트의 디자인이 들어가 있고 바깥쪽에는 메탈릭 블루 파츠가 덮어주고 있고 라인 마킹, 투톤 도색 뭐 이래저래 들어가 있고요. 뒤쪽도 마찬가지로 금색으로 된 프레임 노출이 되어 있고 그리고 뒤쪽에 스러스터 디테일 그리고 플랩이 가동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발목 뒤쪽을 감싸고 있는 프레임도 가동을 하게끔 되어 있고 안쪽에는 프레임 디테일이 노출되어 있죠. 그리고 무릎부터 해서 정강이로 골이 깊게 들어갔다가 발끝으로 이렇게 나오는 라인 자체는 굉장히 좀 이쁘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발 자체도 보면은 약간 여성형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발끝이 굉장히 뾰족하게 되어 있고요. 뒤쪽은 굽이 2개로 해가지고 약간 힐을 신은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발바닥도 보면은 여기 발바닥에 자석 들어가 있고 디테일 좀 들어가 있고요. 자, 그럼 가동은 어떨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모쇼 상품의 가동은 언제나 좀 괜찮긴 했어요, 전반적으로. 일단 목 부분 기본적으로 이중 볼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고개 돌릴 때도 크게 돌릴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천천히 이게 장식이 많다 보니까 걸릴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돌립시다. 천천히 돌려주고요. 그리고 목을 들고
숙이는 것도 굉장히 크게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도 안쪽에 관절이 앞으로 이렇게 뽑혀 나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거 말고도 어깨를 이렇게 들썩이는 관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 외장 자체는 별도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들리고요. 바깥쪽에 파란 색깔 장식도 따로 가동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깨 외장 앞뒤도 이렇게 벌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 외장 자체가 이렇게 또 별도로 가동을 해주죠. 대신에 팔을 옆으로 들 때 조심해야 됩니다. 팔꿈치 장식이 어깨랑 간섭이 있어서 이때는 팔꿈치 하박이 회전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박을 회전시킨 뒤에 팔을 옆으로 들면은 좀 더 편하게 들어주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완전히 들어주면은 90도 이상 크게 팔을 들 수도 있고요. 팔꿈치 자체는 전체 합금으로 된 이중관절로 큼지막하게 굽혀집니다. 크게 굽혀지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팔 하박을 회전시키면은 가동 범위가 좀 더 줄어들어서 90도 정도 가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손목 장식도 볼관절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렇게 돌려주고 들고 숙이고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안쪽에 축관절이 하나 더 있어서 이렇게 눌러보게 되면은 이렇게 손목으로 밀착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중관절로 되어 있고 손목 같은 경우도 볼관절이지만은 이걸 빼고 보면은 안쪽에 축이 하나 더 있어요. 되게 타이트한 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꺾어보면 손목도 이렇게 꺾어주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허리는 좌우로 90도씩 총 180도 가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고 반대쪽으로 돌리고 딱 돌리다 보면 탁 하고 걸려요. 그래서 90도 정도 가동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허리 자체를 이렇게 들고 숙이는 거. 숙이는 거는 흉부랑 허리에서 이중으로 숙여지기 때문에 흉부에서 한 번, 허리에서 한 번 해서 크게 숙여지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흉부에서 좌우로 스윙을 해주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고관절 전에 스쿼트 먼저 살펴보면은 일단은 사이드 스쿼트 자체는 여기도 이중관절입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3중이네요. 안쪽에 볼관절이 하나 있고요. 중간에 축관절, 그 안쪽 끝에도 축관절에서 관절이 3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스쿼트 자체를 이렇게 완전히 옆으로 펼치는 것도 가능하고 스쿼트를 이렇게 뒤로 돌려버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뒤쪽 스쿼트는 이중관절로 해서 이렇게 내리고 들고 펴고 막 이런 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프론트 하머, 여기가 좀 주요 포인트 중 하나인데 스쿼트가 이중 볼관절이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관절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움직여도 크게 가동은 하지만 더 크게 움직일 거면은 이 안쪽에 있는 관절을 이렇게 앞쪽으로 풀어줘야 합니다. 이렇게 관절을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뒤에 있던 관절을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은 공간이 훨씬 많이 나오기 때문에 스쿼트 움직이는 게 훨씬 크게 가동하게 되죠. 대신에 되돌릴 때도 이게 잘 보면서 되돌려야 돼요. 이렇게 안쪽으로 잘 들어갔나? 들어간대요. 이런 식으로 뺄 때도 한 번씩 살짝 당겨주면서 이렇게 빼주면 되고요. 그리고 고관부도 가동을 하더라고요. 여기도 이중관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많이 가동을 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쪽에는 뭐 합금 덩어리에 골반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가동시켜 보면은 옆으로 드는 거 90도 정도 크게 가동을 하고요. 그리고 고관절 축이동 기믹이 있습니다. 모쇼 전체적으로 비슷한 구조의 기믹이 있었죠. 해서 축이 크게 밑으로 내려오게 되고요. 여기서 별도의 고관절 축이 있기 때문에 크게 또 가동을 시켜주는 게 가능하죠. 그래서 뭐 이 상태로도 다리 옆으로 드는 건 90도 정도 딱 여기서 멈추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리 드는 거는 뭐 스쿼트 간섭 안 받아가면서 90도 이상으로 크게 들어주는 게 가능합니다. 움직이는 것 자체는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무릎 가동을 시켜보면은 이중관절로 되어 있지만은 일단 이 연동 기믹이 굉장히 화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강이 잘 보면은 움직이면서 무릎 연동하면서 안쪽에 있던 프레임이 노출되면서 약간 실린더 같은 디테일 부분 움직이면서 그리고 어느 정도 움직였으면 이렇게 위쪽 관절 가동을 하면서 허벅지가 또 슬라이드 되게 되어 있어요. 허벅지 프레임이 슬라이드 해서 아주 크게 굽혀지는 그런 무릎 관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펴는 것도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연동 기믹은 참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프레임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쫙 펴지는 이런 형태. 그리고 발목은 좀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 패키지에서 꺼냈을 때 이렇게 앵클 가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 상태로도 발목이 가동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닌데 이 앵클 가드, 이 중간 앵클 가드 자체가 이 발목 관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쪽으로 밀어넣고 발목을 안쪽으로 꺾는다 그러면은 이 친구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간섭이 생겨요. 근데
이거를 잡고 한번 살짝 빼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발목 꺾는 게 훨씬 편해집니다. 그래서 발목 꺾는 부분 생각보다 보기보다는 많이 꺾이는 편입니다. 이게 디자인상 분명히 걸릴 것 같긴 했는데 뭐 이렇게 앵클갓 앞으로 빼주면은 크게 걸리지 않고 접지 않는데 문제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발목 회전부도 있습니다. 회전하는 것도 잘 돌아가고요. 그리고 발목을 뒤로 뻗고 그리고 앞으로 굽히는 거. 굽히는 거는 오히려 안쪽으로 더 안 굽혀지고 발바닥이 가동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가동시키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때 발목 좌우에 있던 파츠 있죠? 이것도 바깥쪽으로 살짝 가동을 하고 자체 볼관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회전시켜주고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릎 꿇기도 수월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다리가 되게 길쭉길쭉 해가지고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보기보다 깔끔하게 무릎 꿇기가 되더라고요. 대신에 요 밑에 내려가는 바닥에 닿는 부분 있죠. 여기가 발끝이 좀 뾰족하게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이제 쓸릴 때 막 이렇게 뾰족한 부분 먼저 막 상처 입고 그러거든요. 그런 건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번에는 무장도 수납을 해봤습니다. 허리에 검도 장착을 해봤고요. 손에 창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혹시나 나는 날개 장착을 하지 않고 공중 액션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본체의 이 골반 아래쪽에 보면 여기에 커버가 있거든요. 이 커버를 벗겨주면은 구멍이 나타납니다. 여기다가 스탠드를 끼워주는 거죠. 자, 그대로 공중에 띄워봤습니다. 공중 액션이 훨씬 더 잘 어울린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아무래도 다리가 끝으로 갈수록 뾰족해지는 이런 디자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발목을 좀 이렇게 뻗고 있는 게 훨씬 더 잘 어울리지 않나 싶네요. 자, 백팩을 달아주기 전에 먼저 액션 간단하게 취해봤습니다. 이렇게 창을 내지르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으로 포즈 한번 취해봤는데 역시나 전반적으로 창도 그렇고 길쭉길쭉하게 뻗은 디자인이라 그런가 이렇게 다리 쫙 벌리는 이런 느낌의 포즈가 좀 잘 어울리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검을 뽑아들고 있는 느낌의 포즈를 취해봤는데 이게 포즈를 취하면서 문득 떠오른 건데요. 이 친구는 뭔가 중국 무협 영화나 이런 데 나올 법한 그런 포즈가 좀 어울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든 거예요. 그때 또 눈에 들어온 게 이 손인데 약간 그럴싸하지 않아요? 이게 뭔가 어릴 때 보던 무협 영화 문득 떠오르던데? 딱 이런 느낌으로요. 이렇게 검에 손가락 올려놓고 쫙 그으면은 뭔가 검에 힘이 해방된다든가 막 이런 느낌의 설정들? 이런 것들 좀 나오잖아요? 자, 이제 날개까지 다 장착을 해봤습니다. 백팩을 저 큰 걸 등에 메고도 서 있다는 게 아무런 보조 없이 서 있다는 게 조금 놀라운데 일단 한번 쭉 보면은 진짜 날개 볼륨감이 상당하거든요? 근데 진짜 뭐 발판 없이 스탠드 없이 뭐 지지대 같은 거 없이 서 있다는 게 좀 놀랍네요. 이건 진짜 좀 놀랍긴 하다. 확실하게 무게중심은 앞에 가 있고 몸 쪽에 있고 그리고 이제 관절은 짱짱하니까 이런 게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문득 들어보네요. 이건 좀 놀랍다 진짜. 아니 심지어 보면은 무게중심을 심하게 앞으로 갖고 온 것도 아니에요. 애초에 발목이 안으로 꺾이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도 못하거든요. 이건 진짜 그런 부분에선 정말 신기하긴 하네. 그리고 날개 펼칠 때는 백팩도 이렇게 다 조작을 한 번씩 해주고 자, 그리고 날개를 활짝 한번 펼쳐봤습니다. 확실히 날개 장착을 하니까 이미지가 확 바뀌긴 하네요. 이게 날개 없을 때는 어찌 보면 좀 절제됐다는 느낌도 좀 있는데 날개를 장착하고 심지어 다 펼치고 나니까 확 하고 뭔가 활짝 피었다? 전개가 됐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드네요. 예. 그리고 이 스탠드 조인트가 뭐 다리 사이 이제 골반에 껴도 되고 아까도 잠깐 봤지만은 백팩에 껴도 되거든요. 이렇게 백팩에 끼게 되면은 딱 이제 발판에 거의 닿는 정도예요. 옆에서 보면은 높이가 확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너무 높게 전시해서 좀 무게중심이 흐트러질 것 같다 걱정된다 그러면 이렇게 전시를 해놔도 되겠죠. 그리고 날개 전개 기미까지 사용을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혹시 날개 내장된 게 너무 부담스럽다 이렇게 위아래로 떨어져 있는 게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저처럼 이렇게 완전히 밀착시켜 놔가지고 날개 하나짜리처럼 보이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이게 위아래 날개를 떨어뜨리고랑 이제 붙였을 때랑 이런 느낌 한번 차이를 보면은 이런 식이에요. 지금 화면상 왼쪽은 제가 위아래 떨어뜨렸고 오른쪽은 제가 위아래를 최대한 밀착시켜 놓은 상태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분위기가 바뀌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창을 던지려는 투척하려는 이런 느낌으로 포즈를 한번 취해봤습니다. 이게 날개가 하도 뒤쪽으로 큼지막하고 화려하니까 이렇게 상체만 보면
딱 이런 느낌으로 이제 창을 던지려고 준비하고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창으로 적을 찌르며 돌진하는 느낌으로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날개도 좀 접어서 이렇게 뒤로 휘날리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한번 해봤고, 이렇게 보면 요 구도가 더 좋죠. 그치? 요 구도가 훨씬 좋죠. 그리고 전설로 전해 내려오던 보검을 꺼내 들었다 같은 느낌으로다가 포즈 한번 취해봤습니다. 이게 을의 그 무협물 같은 거 보면은 한 번씩 있지 않아요? 전설의 검 해가지고 이렇게 딱 뽑아 들었을 때 그 위압감 이런 거? 그리고 왼손으로 검을 치켜 들고 오른손으로는 검의 힘을 해방하려는 이런 느낌의 포즈도 취해봤습니다. 그리고 손 수납 조인트 있잖아요. 이 조인트 파츠 이거 베이스에다가 고정해 놓을 수 있거든요. 이 고리가 있어가지고 그대로 그냥 위에다 껴주기만 하면 돼요. 그냥 위치는 상관없고 원하는 데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바닥에 굴러다니는 파츠 없게끔 해놓는 것도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모쇼토이즈와 하비메카가 콜라보로 발매가 된 제녀작 정위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 정도 볼륨감에 가장 놀라운 거는 가격이죠. 예약가 기준이지만 11만 5천 원? 전신에 합금 다 쓰였고 좀 이거는 확실히 가격 자체가 굉장히 놀랍긴 합니다. 거기다가 전시했을 때 존재감도 상당하기 때문에 좀 무시무시하다 이런 거는 놀랍기도 하네요. 그리고 기믹 자체는 너무 과하다는 느낌 없이 어느 정도 심플한 느낌? 좀 화려한 게 있다 그러면 날개의 전개 정도? 근데 솔직히 백팩 없이도 충분히 좀 포즈나 이런 건 나쁘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괜찮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난 화려한 거 좋아해. 그러면은 날개 장착하고 완전히 전개 다 하고 지금 저처럼 무장도 다 들려주고 이런 느낌으로 전시하는 것도 괜찮겠죠.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바부쉐.